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자, 위기, 국가 비상시에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갖가지 양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는 공무원들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점을 새기면서 몇 가지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이 탄핵 소추 당해서 직무정지된 박성재죠. 법무장관 대신에 이 법무장관 대행 김서구가 반란 세력, 종북 주사파 반란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서울 중랑입니까? 사선입니까? 근데 이화여대 학생회 출신이에요. 총학생 회장 출신이에요. 운동권입니다. 이 다그칩니다. 직무대행한테, 김서구 법무장관 대행한테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갈아먹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 법무장관 대행은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계엄이 내란입니까?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계엄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 네? 김소구 법무장관 대행은 이 전 장관은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네? 근데 차관이 그래서 직무정지된 장관직을 대행하면서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다. 검사 출신이겠죠. 검사가 한테 지사적 면모를 가져야 된다. 라고 제가 요구한다면 그건 좀 지나칠 수는 있겠죠. 지금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그러나 그래도 장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장관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영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종북 주사파 반란 세력들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어요. 조금 더 허리를 곧게 펴고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내란 혐의 아니다라고는 말 못해도 적어도 장관 정도의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선에서 현명한 발언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법무부예요. 뭐 복지부나 무슨 노동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 정신, 기강을 세우는 그걸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 탄핵 소추 서영교 의원이 아주 활약이 큽니다. 서영교 의원이 윤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그 하루 전날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어떤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았어요. 예? 같이 식사까지 했다 그러네요. 16일 보도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마련되는 그 시기에 이 탄핵 소추를 시키려는 당의 국회의원과 탄핵 소추를 심리해야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서 히히닥거리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이 사건은, 이 만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의 파장은 그 며칠 후에 16일에까지 그 파장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김영두가 헌재에 출근하면서 16일 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선을 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떤 선을 넘는 발언을 했느냐?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지 않을지 몰라요.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완성된다는 무슨 언지를 받았습니까? 김영두 재판관은? 그리고 신속하게 빠르게 헌법재판관이 왜 빠르게 신중하게 해야지? 대통령의 탄핵을 왜 빠르게 합니까? 공정하게? 헌법재판관이 언제 헌법재판소가 언제 대통령 탄핵을 공정하게 했습니까? 이 뭐죠?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쓴 건데요. 그저께 아침에 선을 넘는 발언이다. 구설수다. 야, 이거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사람의 행동이 중립성, 독립성 이 훼손됐어요. 이 나라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사람 더 보시죠. 이 사람입니다. 경제 담당 부총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말이죠. 이미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계엄은 지금 나라에 일어난 종북 주사파의 국가 반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취해진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입니다. 근데 당신은 강하게 반대했다. 국무위원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유이나 그 직전까지 지금도 그 윤석열 정권의 지금 당신은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정권은 끝났어요, 벌써.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 스틸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한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때문에 더 정부의 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정책에 당신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당신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시에 제 개인의 겨치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 이것도 저는 반대예요. 이것도 이 논리도 당신의 지금 자리의 연연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이고 교원 영색하는 공무원은 당장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그래도 저 나라는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 정신이 있는 것 같다, 내란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으려는, 부정선거 세력과는 싸우려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대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경제부처라 하더라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며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과 통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이자율, 환율, 물가,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곳이에요. 폭주, 계획경제, 불평등, 불공정, 소수 독재,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경제기술자들의 역할은 없는 겁니다. 특정 전문가라고 해서 어느 세상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장 자진 사퇴하고 중국이나 중국 공산당으로, 거기가 지향하는 세상으로
사라지기를 경고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기울 듯 하니까 가장 먼저 뛰어내릴 듯한, 가장 먼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는 아니야 라고 외치는 모습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래도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시민, 한 군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번 계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래도 이분에게는 어떤 결의,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저는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입장문인데요. 자, 보십시오. 계엄을 추진하게 된 이 사람의 소회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뜻이 담겨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미래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하와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 입장문이 외국 신용평가 기관에 알려진다면, 폭넓게 인식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은 11일 구속된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4일부터는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와 조사실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죠. 네,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조사를 거부했으며 검사와 대치하며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변호인단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충안파의 거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가십입니다. 가십. 이 사람은 지금 애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매우 그래도 힘을 보여주고 있다.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나요? 그랬을 때, 야, 저걸 왜 그 사표를 수리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도처에 기회주의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 그래도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김영현 국방장관님의 말씀처럼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의 가족과 본인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그런 깨어남으로 더 상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